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오늘은 원자재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를 차지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항상 이 수상 소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라고 또 1위의 영광을 좀 주신 것 같아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더 열심히 하는 황병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 다 올랐나 싶었던 금 가격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전망은 어떠세요? 전일 역시 또 금 가격이 온스당 3,70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통화정책,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금 가격의 강세 사이클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최근 발간했던 4분기 원자재 투자 전략에서도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온스당 4,000달러를 목표로 이 금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을 하고 있고 이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골드바라든가 골드코인 그리고 골드 ET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금 매수세에 나서 있고요. 특히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이 투자용으로 금 수요가 유입된 게 10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 하에서는 대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될 거다라고 보게 되면요, 금 가격 강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 역시 결국은 금 가격의 강세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죠.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환보유고라고 하면 이 미국의 달러 또는 미국의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를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가져갔다라고 보면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사실상 인식을 시켰던 게 2011년 S&P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2013년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라고 보게 되면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관리함에 있어서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안전한 자산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 금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 투자자들의 금 매입세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가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 가격의 강세를 추가적으로 더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은 온스당 3,700달러 수준인데 4,000달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근거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골드바도 많이 사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아 오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4,000달러를 보면서 금을 모아가야 되냐라고 싶은 분들은 과연 또 어떤 쪽으로 모아갈까? 골드바를 사야 되는지 ETF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상 금 투자 이미 2년 연속 금 가격이 매년마다 30% 이상씩 급등을 하면서 이미 금을 투자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보면 아마 2년 전 대비 지금의 현행의 금 가격이 2배 정도의 사실상 수익률이 난 건 분명한데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000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면 이제 10%도 안 남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10%도 안 남았는데 지금 금 사도 될까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4분기 원자재 투자 전략에서 금 가격 목표치를 상반기 전망에서 제시했던 4,000달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좀 아껴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 완화 기조, 금일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준의 9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연준이 다시 또 기준금리를 내려가는 스탠스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금 가격의 강세 랠리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4,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 4,000달러 이상으로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결국은 아직까지 저희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게 미국의 상호관세가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10월 14일까지는 사실상은 이게 유예가 되긴 했지만 상호관세가
혹시라도 위헌이 된다, 네. 대법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미국 재정부채에 대한 걱정이 다시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연준 장악 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준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리게 되면 결국은 이 기금 특히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투자는 뭐 내년도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게 되면 4,000달러는 저희가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높은 가격 레벨이었지만 쉽게 뚫을 수 있는 가격 레벨이라고도 사실상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점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내년도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계속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까라고 보면 저는 장기와 단기 투자 전략 또는 장기와 중기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또는 향후 20년 이상을 좀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적립식으로 금을 지금도 사실상 저점이 될 수 있으니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다라고 보니까 이 글로벌 물가 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역성장을 지속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가치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향후 10년 뒤에 금 가격이 분명히 더 높을 거고요. 20년 뒤에 금 가격이 더 높다라고 보면 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씩 계속 사 나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향후 1년 정도를 목표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이 금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하에서 강세 사이클을 보이게 되고 또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설 때 또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끝났을 때는 네.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내일 밤에 살짝 나오긴 하겠지만요. 연준의 점도표에서 2026년까지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 2027년부터는 다시 또 동결이라든가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면 내년도까지는 뭐 매수 유효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뭐 5월에서 8월처럼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네. 보면 그때 분명히 좀 조정이 나올 거고 숨고르기가 나올 텐데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와 상당히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완화적 기조가 이어지는 한 금값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 가격도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상승률 측면에서 보자면 은이 오히려 금보다 더 많이 올랐던데 그래도 뭐 사상 최고가는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은은 비교하자면 어떤 건가요? 뭐 은 역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저희는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는 은 가격이 뭐 전일 기준으로 온스당 43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14년 내 최고치를 좀 네. 경신한 상황인데 이 사상 최고치는 온스당 50달러, 2011년 때 기록을 했었던 가격입니다. 뭐 그렇다고 보면 은 가격은 금 가격이랑 그런 방향성은 유사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은 수요의 절반 정도가 저희가 전기전자 또는 태양광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산업 수요네요. 네, 산업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취약한 은 가격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어딜까라고 보면 경기가 침체, 리세션이 왔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기 침체면 안전자산인 금을 산다라고 사실 인식될 수 있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는데 경기는 뭐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또 골디락스 환경이다라고 할 때 은 가격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요. 저희는 지금 당장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일부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골디락스 자체가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은 역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온스당 50달러를 목표로 지금은 사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은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뭐 은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낼 수 있다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상 미국의 관세 네. 이 불확실성이 특히 금속 시장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뭐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코맥스 구리 선물 가격이 이 런던 구리 가격이라고 하죠. 이 글로벌 구리 가격보다 약 30% 이상 급등하는 양상들도 나타났었고 특히 뭐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금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금 가격이 좀 양방향 변동성을 좀 일으켰던 바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은은 크리티컬 미네랄에 사실상 포함되긴 했지만 구리처럼
관세는 면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50% 관세를 강행을 했고요. 특히 구리에서는 일부 차별화가 좀 나왔습니다.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강행했지만 반대로 구리 원료라고 하는 그런 정광이라든가 스크랩이라든가 이 정연구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했는데 미국이 여전히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은 오히려 관세 매겼다가는 미국의 실제로 사용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대응하시면요. 은 역시 미국이 순수입국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구리와 마찬가지로 이 원료라든가 이 저희가 일반 은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은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지금 철강과 관련돼서 관련된 제품에도 수입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숟가락, 젓가락에도 포크에도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투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뭐 국내 기업들 특히 미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업황이 사실상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50% 관세가 철강에도 부과가 됐고 알루미늄에도 부과가 됐고 구리 제품 반제품에도 50% 관세가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업자가 관세를 내긴 하겠지만 결국은 50% 비싸진다는 말은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될 거야라고 하는 걱정들이 높아지면 아마 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수출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라고 보면 가격을 내린다, 피가 내려간다라는 말은 그 산업한테는 당연히 불확실성 요인이면 분명한데 이 원자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하면 일부 좀 차별화되는 양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품과 반제품에는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네. 오히려 구리 원료 또는 정연구리에는 관세가 부과가 안 됐어요. 결국 미국이 내재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제품이라든가 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이 경쟁자들은 관세가 안 붙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관세를 50% 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국 경쟁자들과는 좀 경쟁에서는 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저는 뭐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뭐 네.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접근하자면 지금 심리적으로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는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가격을 제가 좀 차트를 보다 보니까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중국이라든가 유럽 대비로 이미 50% 이상 비쌉니다. 뭐 그렇다는 말은 다 미국 들어가서 생산해야 되냐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들어가서 또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원료 자체가 50% 이상 비싼 원료로 생산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쟁자들은 우리보다 50% 높은 원가로 사실상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열의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침체로 가서 수요가 위축된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 부담은 너무 과도하게 사실상 좀 네.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확인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또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앞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기 그리고 달러와 가치의 방향성이 원자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원자재 쪽을 유망하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미국 연준의 금리나 전망이 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환경, 결국 골디락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희는 올해 작년 4분기 원자재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 나왔던 4분기 투자 전략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에너지 섹터보다는 금속 시장을 계속 좀 주목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순수출하는 원자재다 보니까요. 관세에서도 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가를 사실상 지탱해 왔던 오펙 플러스와 미국의 공급 정책이 증산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점이 이들의 사실상 공급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유가는 추가적으로 빠질 거다. 뭐 그렇게 되면 종합 원자재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가 여전히 빠질 거다라고 보면 저희는 종합 원자재 투자는 여전히 중립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의 수에는 금이 가장
많이 받을 거고 뭐 우회적으로 경기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구리가 위험 자산에서는 투자해볼 만한 자산이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저희는 여전히 금운동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라라고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원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원자재 쪽에 1위를 차지하신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